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7회 한지붕 및 오스트리아 학파와 시카고 학파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제6회 강연 때에는 1947년 4월에 창립된 몽펠레레인 협회 몬트 펠레린 소사이티, 짧게 줄여서 MPS라고 하는데요. MPS 협회가 설립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MPS 협회가 창립된 후에 그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해왔는지 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현재 MPS 협회의 회원 수는 600명이 조금 넘습니다. 매년 몇 명의 학자들이 MPS 임원의 엄격한 심사를 받고 거쳐서 정식 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몇 명이 은퇴하거나 사망함으로써 정식 회원 수는 아주 천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947년 창립 때부터요, 지금까지 약 76년 동안 두 개 학파에 소속된 회원들이 주축 세력이 돼서 MPS 협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하나는 오스트리아 학파이며 또 다른 하나는 시카고 학파입니다. 창립 후에 MPS 협회장을 가장 오랫동안 역임한 사람은 당시 오스트리아 학파의 좌장 역할을 하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교수였습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교수는 1947년부터 61년 기간, 그러니까 14년 동안 MPS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197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요, MPS 회장은 2년 동안 봉사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연임은 하지 않습니다. 시카고 학파의 좌장이었던 밀튼 프리드먼 교수는 1970년부터 72년 2년 동안 MPS 협회 의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조지 스티글러 시카고대 교수는 1977년부터 78년 2년 동안 MPS 회장직을 맡았고요. 그리고 8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의 교수가 된 제임스 부캐넌 교수는 1984년에서 86년 2년 동안 MPS 협회 의장직을 맡았고요. 그리고 1986년 12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프리드먼 교수의 제자였던 게리 베커 시카고대 교수는 1990년에서 92년 2년 동안 MPS 협회 의장직을 맡았고요. 그리고 1992년 12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교수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분들은 MPS의 2년 회장직을 맡아서 봉사를 끝낸 직후 또는 몇 년 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소속이면서 MPS 협회에서 활동해온 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세기 오스트리아 학파의 좌장은 루드비히 폰 미제스였습니다. 미제스 교수는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에 오스트리아를 떠나서 스위스를 거쳐서 그리고 미국 뉴욕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스트리아 경제학을 미국 학생들에게 오랫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출생한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는 세계 1차 대전 그러니까 1914년에서 18년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을 졸업하고 18세의 오스트리아 포병 장교로서 참전했습니다. 하이에크는 전쟁터에서 비엔나 대학의 18년 선배이자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미제스 상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하이에크 청년은 평생 미제스의 충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1947년 4월 하이에크는 친구인 시카고 법대 아론 디렉터 교수의 도움으로 스위스 휴양지인 몬트 펠레린에서 MPS 협회를 창설할 때 미제스 교수를 창설 회원으로 초청했습니다. 아론 디렉터 교수는 밀튼 프리드만의 처형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운명이었죠. 1973년 미제스 교수가 92세에 타계한 다음 해 1974년 하이에크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하이에크 교수의 업적 중에 많은 부분은 미제스 선임 교수로부터 배운 것이라고 하이에크 교수는 자신이 미제스의 이론을 설명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이에크 교수는 1992년 3월 93세의 나이로 타계했습니다.
하이에크 교수 이후 오스트리아 경제학을 전파한 학자가 여러 사람 있었습니다. NPS 멤버로서 그중에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사람은 버넌 스미스 교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요, 하버드 대학의 와실리 리온티에프 교수의 논문 지도를 받고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채플만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하이에크 경제 이론을 연구했고요. 그는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오스트리아 학파와 시카고 학파의 연구 방법론 차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스트리아 학파와 시카고 학파의 경제 사상은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로서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론의 전개와 연구 방법에 있어서 서로가 좀 다릅니다. 20세기 초기에 들어와서 비엔나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좌장은 루드비히 본 미제스였습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인구 3,600만 명이 넘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여러 나라로 분해되면서 오스트리아는 인구 670만 명의 작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의 소규모 국가 경제에 관한 통계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도 크게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오스트리아에서는 통계 처리를 잘 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제스 교수가 택한 경제 분석 방법은 주로 연역적 추론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나 사실을 전제로 해서 개별적이나 특수한 사실을 결론으로 유래해내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통계 자료의 필요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당시 미국의 경제 분석 방법은 비납적 추론이었습니다. 거대한 미국 경제를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통계 자료를 수집하는 기관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필요한 자료를 쉽게 찾아서 전산으로 처리하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학파가 선호하는 분석 방법은 통계 자료를 많이 사용하는 귀납적인 추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와 미국의 상황적 차이를 잘 아는 프리드만 교수는 경제학파 간의 분열과 불필요한 언쟁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1974년 여름 미국 버몬트 주에 있는 자신의 피서지에서 쉬는 동안에 마침 근처에서 열리고 있었던 오스트리아 경제학 토론회에 초청을 받은 자리에서 청중에게 다음과 같은 어록을 남겼습니다. 세상에 오스트리아 경제학이란 없습니다. 오직 좋은 경제학 아니면 나쁜 경제학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의 선언은 또 계속됩니다. 하이에크 교수가 공언한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 경제학계로부터 유용한 개념이 새롭게 창조되면 그것은 경제 이론의 주류에 합류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화폐주의 경제학자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경제학자입니다. 라고 여러 청중 앞에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시카고 학파가 진단한 1929년, 32년 세계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1929년부터 32년 세계 대공황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하게 1929년 10월 24일 미국의 월스트리트 주식시장의 붕괴와 함께 시작돼서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의 주식 가격 폭락이 순식간에 전 유럽의 주식 및 금융시장으로 전염됨으로써 세계 전체가 1932년까지 저성장, 고물가, 고실업 등 역사적으로 가장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세계 대공황이 미국에서 일어났을까? 그리고 미국에서 발생한 경제공황이 왜 세계로 빠르게 옮겨갔을까라고 말입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 시카고 학파의 두 사람의 경제학자, 한 분은 시카고 대학의 밀턴 프리드만 교수, 그리고 또 한 분은 NBER 연구소의 아나 슈월츠 여사였습니다. NBER은 미국의 가장 큰 당시 민간 경제연구소였습니다. 두 분은 약 100년 기간의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량 공급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결과에 의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통화량 공급을 과거 수준의 3분의 1로 줄임으로써 1929년 세계 대공황이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요, 당시 금본위주의 시대에 미국의 국제 수지 적자로 미국의 금이 유출되고 있어서 이를 막으려고 미국 중앙은행이 긴축 통화 정책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분의 연구 결과는 1963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가 책으로 발행했습니다. 책 제목은 Mone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867년에서 196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NBER 연구소는 1920년에 설립되었고 미국 경제에 관한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으로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에서 발생한 경제 대공황이 왜 세계로 빠르게 옮겨갔을까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여러 국가가 미국에 이어서 1929년에서 32년 기간 세계 대공황을 겪은 이유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전에 국가 간 무역 결제는 금화이거나 또 금화의 가치와 같은 지폐를 쓰기도 했습니다. 금화의 가치와 같은 지폐도 금본위 제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전쟁 기간 유럽 각국은 자국 화폐를 발행하여 썼고요. 엄청난 인플레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자 패전국인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전쟁 배상금을 금으로 지급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승전국들도 전쟁 중 미국으로부터 빌린 자금이 많아서 패전국으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받아도 미국에 갚을 빚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업은행이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29년 10월 미국 주식시장의 붕괴는 세계 대공황으로 직결되었던 것입니다. 패전국의 전쟁 보상금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몰락하고 분열되어서 650만 인구의 작은 나라 오스트리아로 변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학파 하이에크와 시카고 학파 프리드먼 간의 화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에크는 NPS를 창설하고 초대 회장으로서 14년 동안 NPS를 이끌어갔습니다. 프리드만은 그 후 비록 2년 동안만 NPS 회장을 했습니다만 NPS 내에서 두 학자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1929년 30년 세계 대공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서로 달랐습니다. 프리드먼 교수는요, 1929년 10월 미국의 주식시장이 붕괴함으로써 세계 대공황을 오게 한 것은 미국 연방준비 제도가 오판해서 미국 통화량을 기존의 수준의 3분의 1로 급격하게 줄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프리드먼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경비 변동 이론을 따르는 하이에크는 조금만 더 참았으면 세계 경제는 그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 일로 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한동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하이에크 스승이었던 루드비히 미제스가 1973년 타계하고 그 다음에 74년 12월 하이에크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75년 기자 인터뷰에서 40년 전 자신이 중앙은행의 통화 수축을 반대하지 않았던 것은 굉장한 실수였다고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1차 세계대전 후에 전쟁 중에 치솟은 물가가 내려오면 임금도 어느 정도 내려와서 임금의 경직성이 다소 해소될 줄 알았는데 현실 경제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때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76년 시카고 대학의 프리드먼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1979년 하이에크 교수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프리드먼 교수의 주장이 옳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세계적 공황이 시작되었는데도 미 연준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통화 수축을 계속했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었다고 프리드먼 교수를 지지했습니다. 이때부터 NPS 지붕 아래 오스트리아 학파와 시카고 학파는 상호 협력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확대를 위한 연구와 교육 활동을 열정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프리드먼 교수의 바친 버냉키 연준 이사의 정중한 사과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8일 그 당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한 사람이었던 벤 버냉키 이사가 밀튼 프리드먼 노 교수의 90회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시카고 대학에 와서 역사에 남을 중대한 연설을 했습니다. 버냉키 연준 이사는 화려한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여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MIT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케인즈 학파의 경제학을 배운 것이죠. 그러나 버냉키는 시카고 학파 경제학도 많이 섭렵을 했습니다. 특히 그가 MIT 대학의 대학원생 시절에 프리드만 교수의 헬리콥터 경제학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2005년 6월 조지 부시 대통령을 자문하는 경제자문회의 의장직을 맡았습니다. 2006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미 연준 이사회의 의장직을 또 맡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노벨 경제학상을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헬리콥터만이라는 이름은 프리드만 교수가 1969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땅에 뿌리는 돈을 사람들이 줍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권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해서 은행금융기관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만큼 제공해 주는 것인데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준다고 하니까 보통 사람이 처음 들으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1929년 10월 대공황이 시작되기 전에 미국 중앙은행은 통화량이 급속도로 적어지는 위험한 상황을 즉각 감지하고 통화량을 늘렸어야 하는데요. 오히려 통화량이 평소보다 30% 이상 줄어들고 있었는데도 이를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프리드만 교수의 90세 생신을 축하드리고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버냉키 연준 이사는 정성스럽게 쓴 연설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프리드만 교수께서 아나 슈월츠와 동정한 미국의 100년 통화 역사 저서에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 재앙, 대공황의 시작, 그리고 1929년 33년간의 통화의 대수축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셨음을 버냉키 이사가 치하했습니다. 몇 가지 쟁점은 있지만 좀 더 세월이 흘러야 확실히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끝으로 연준의 공식 대표의 지위를 약간 남용함으로써 사과를 드린다고 하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통화의 대수축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당신 프리드만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은 다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로 버냉키는 강연을 끝냈습니다. 그 후 버냉키 이사는 2006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제14대 연준 의장직을 수행했습니다. 그 후부터 프리드만 교수는 여전히 여행과 강연을 즐기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 199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게리 베커 교수가 NPS의 좌장 역할을 하는 것을 본 후에 2006년 11월 타계했습니다. 시카고 학파의 프리드만 교수에 이어서 베커 교수가 NPS의 좌장이 되면서 NPS의 세계적인 활동은 더욱 강화되었고요. 그리고 물론 NPS 한 지붕 아래에 시카고 학파와 오스트리아 학파는 더욱 친근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